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미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부에서도 미 대선 리스크에 대해서 민관이 함께 모여서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각 후보의 대선 공약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들이 있는 만큼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좀 꼼꼼히 비교해가며 살펴봐야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미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 살펴보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조철 선임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산업연구원에서는 이제 그 미국이 대선이 있을 때마다 이제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개별적으로 네. 산업들을 하나하나 뭐 자동차, 뭐 조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분야별로. 연구하면서 네. 예, 각 업무 담당자들이 이제 각 산업에 대해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나리오별로 미 대선 후의 전망이 이제 과거와 비교해서 어떤지 지금 이제 궁금해서 이제 모셨습니다. 일단 네. 예측이 좀 더 용이한가요? 아니면 더 어렵습니까? 이번 대선이요?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둘 사이에 어떤 성향이 극명하게 좀 갈리고 또 이미 많은 이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뭐 전망이 쉽다고는 할 수 있는데 또 네. 다른 측면에서는 또 그 말한 대로 또 하질 않는 측면들도 좀 있고 네.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것들도 가늠하기가 참 좀 힘들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참 좀 쉽지가 않는 측면들 그리고 또 개별 업종별로 들어가면은 또 서로 좀 다 다르고 네. 똑같은 이제 정책이라도 또 다르게 이제 반응이 나올 수 있고 이렇습니다. 말한 대로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선거 예. 공약이 반드시 이제 예. 당선이 되고 나서 예. 지켜지지 예. 않은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참, 뭐 네. 한 100% 관세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네. 또 뭐 그게 뭐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또 그 정도가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좀 불명확하고 그렇습니다. 어쨌건 지금까지 나온 상황에서 예, 이제 좀 예, 분석을 그렇죠. 좀 해봤으면 예. 합니다. 예. 그 최근 이제 대선 결과에 대해서 예측이 이제 초박빙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중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일단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예, 둘 다 네. 예, 강화되고 이제 그런 성향이 원래는 뭐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점점 좀 좁혀지는 느낌이 듭니다. 서로 네. 다 경쟁적으로 좀 그 미국 자체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는 형태인데, 네. 근데 이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쪽 해리스 쪽은 뭐 지난번 이제 바이든 정부나 이런 데서 보면은 주로 첨단 산업들 네. 이런 산업들 중심으로 미국 그 뭐 제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는 기존의 이제 주력 산업들 뭐 철강이나 뭐 석유화학이나 기타 등등 이런 이제 어떤 그 주력 산업들을 미국 내에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네. 그래서 좀 보면은 그 전반적으로 네. 보호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는 쓰는데 대신에 이제 이 해리스나 민주당 쪽은 아무래도 첨단 산업 위주로 미국 보호 정책을 쓰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두 후보가 다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미국 부흥이라는 어떤 예. 공통 분모를 가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호무역이라는 차원보다는 네. 자국 산업 육성 쪽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쪽 그 민주당 쪽 바이든 해리스 이쪽은 어떤 산업 육성 정책을 좀 많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IRA라든지 네. 이제 반도체 과학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국 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 혜택을 주는 뭐 그런 쪽으로 쓰고 네. 그리고 트럼프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나 이런 것들을 높여서 네, 네. 외국 상품이 못 들어오게끔 막는 이제 보호무역 실질적인 보호무역을 트럼프는 이제 쓰는 거죠. 네. 지난 28일이었던가요? 이제 미국 재무부가 반도체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 그리고 AI 등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겠다 이런 내용의 그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고 이제 저희가 접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예. 그렇다면 이제 대중국 정책의 경우 일단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그 견제 정책은 계승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박사님.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바이든 정부도 보면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에 대한 이 견제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지금 강화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그 보호무역에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 민주당 쪽은 아무래도 중국 견제도 굉장히 이제 특정한 그런 첨단 분야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그런.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반도체, 양자 컴퓨터, AI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첨단 분야들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고, 이제 반면에 그 트럼프는 이제 광범위하게 네.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그래서 뭐 아예 전체적으로 뭐 중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 못 들어오고 있건 뭐 60% 네. 관세를 매긴다든지 뭐 이런 네. 식의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 쪽이죠. 그래서 그 상호 간에 이제 상당히 차이가는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 해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바이든 정부가 하던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아마 좀 더 또 강화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그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그 21세기 경쟁에서 중국이 아니라 뭐 미국이 승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민주당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밝혔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대체할 만한 그 이제 2020년에 발의된 그 뭐죠? 그 USMCA. USMCA 이게 이제 그 이행 상황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나오더라고요. 예, 네. 2026년에 그렇게 하게끔 네. 그게 그 협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그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었는데 네. 할 때 이제 어쨌든 그 멕시코, 특히 멕시코 쪽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많이 거두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 측면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행이 안 되면은 네. 뭐 해리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분명히 또 다시 그 USMCA도 네. 재개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해리스 상관없이 이제 네.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제 중국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지금 이제 25% 추가 관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게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우회로 수출하는 곳이 네. 멕시코에 멕시코. 수출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부품 소재를 그 중국으로 수입해가지고 거기서 공장을 돌려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멕시코, 그러니까 USMCA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예, 무역 협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면 멕시코에 생산된 하는데 그 부분을 차량에 대해서 예. 무관세를 보장한다면서요. 무관세로 해서 들어갈 수 중국이 있으니까 그 멕시코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뭐, 관세를 피하는 거. 그런 형태로 네. 되는 근데 거죠. 이제 그걸 그래서 못하게 그걸 이제 못하게 하는 거는 아마 뭐 트럼프든 해리스든 네. 다 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우회 수출 부분은 중국의 우회 수출 부분은 멕시코가 이제 심각한 문제고 네. USMCA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되는 데는 또 저 베트남 같은 이제 네. 동남아 국가들이 네. 또 그거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우회 수출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다면요. 높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멕시코에 공장을 지은 거 아닌가요? 짓고 예, 있나요? 지었습니다. 지었죠. 예, 지었고 그러면 자동차 중국 공장도 기업뿐만 있다 아니라 했습니다. 예. 우리 기업들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조금 다르게 좀 봐야 되는 측면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우회 수출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 멕시코에 투자한 중국 기업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산 부품이나 이런 걸 쓴 뭐 제품 뭐 이런 네. 데 대한 이제 그 제재를 가할 때는 우리 기업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한정적으로 딱 정해놨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제품을 많이 쓴다든지 이러면은 네.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을 써가지고 그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형태거든요. 네. 그런 형태고, 근데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장 크게 피해를 입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이 또 유리할 수도 있는 측면들도 좀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어쨌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때 대중 견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 보이는데 지금 공약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이 해리스하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쭉 논의되었던 어떤 그 통상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네. 통상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중국에 대해서는 아까 뭐 60% 보통 관세 전체적으로 다 관세를 매기는 것도 네. 있고, 근데 이제 그 상관없이 모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10% 모든 국가에 대해서 다 매기겠다고 이렇게 얘기는,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통상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동맹에 대해서 별로 고려를 하지 않는 게 트럼프고, 네. 근데 이쪽 민주당이나 바이든 정부 쪽,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 쪽은 아무래도 이제 동맹과 결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제 그런 조치를 좀 취하는 게 그런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우리하고도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환경 에너지 관련되는 정책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요 민주당 쪽은 친환경 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에너지도 그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걸로 전환을 빠르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쪽은 뭐 이 기후 협약에는 순전히 사기다 이러면서 아예 예전에 파리 협약에 탈퇴했듯이 아마 이번에도 뭐 그런 조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가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전기차 판매라든지 배터리 판매라든지 이런데 이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IRA의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받는 이런 형태입니다. 예. 혹시 그 이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통상 정책까지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희 보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444억 달러 정도 흑자를 거뒀더라고요. 근데 네. 그 중에서 그 357억 달러를 자동차 쪽에서 흑자를 거두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뭐 10% 관세를 이렇게 매기겠지만은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하게 아마 좀 더 높은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1기 때도 사실은 25% 초관세를 더 매기려고 그러다가 네. 그게 이제 무산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동안 이 바이든 정부 시절에 그 무역 수출자가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뭐 꼭 25%가 아니더라도 네. 그 트럼프가 이제 공약하기로는 100%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그 주안점이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대선 이후 이제 산업별 전망을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당장 미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터, 반도체, AI 투자 이런 걸 더 견제하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좀 많이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반도체는 직접적으로 우리하고의 관련성보다는 중국을 통해서 오는 그 문제가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반도체 대부분의 수요를 중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그 수요가 줄어들면은 우리 반도체 수출도 이제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아마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중국에 대해서 뭐 60% 관세 매기고 이러면은 중국으로부터 그런 전자제품이나 반도체를 많이 쓰는 전자제품 이런 것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반도체 수출도 영향을 받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측면들이 있고, 다른 측면에는 지금 바이든 정부나 아마 해리스가 되더라도 이 반도체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 제조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는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이 언젠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산화를 하게 되고, 그 국산화를 하게 되면은
중국 내에 수요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수요를 다 중국산 반도체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헤이스가 되는 게 우리 반도체 산업한테는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뭐 어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더 이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네. 불분명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 미국이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반도체 지원법 이른바 칩스법 그걸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조금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그게 원래 이제 그 반도체 과학법이 처음 이제 입안이 된 거는 네. 트럼프 때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법이 통과되고 해서 실효가 된 게 이제 그 바이든 정부 행정부에서. 때라서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폐지하거나 뭐 줄이거나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오히려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저 배터리 쪽 그다음에 전기차 쪽이죠. 아 그거 좀 여쭤볼게요. 예. 어떻게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배터리 핵심이 업계요? 네. 그 인플레이션 감축 IRA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네.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크게 많이 주고 네. 그 배터리 생산에 대해서도 태양광 보조금을 풍력 발전 배터리 이런 주고 쪽이요? 뭐 그런 네. 쪽 보조금들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쨌든 트럼프가 그 전기차나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일종의 반감 비슷한 형태로 반감? 예. 아, 그래서 네. 심지어는 뭐 그 전기차 때문에 미국 자동차 산업이 피바다가 될 거라는 식으로 엄포를 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표현까지 직접적으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차로 하면은 미국 자동차 산업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 수준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IRA를 폐지하기는 힘들 거다. 법 자체를 폐지는 못하더라도 네, 거기 세부 조항인 세부 조항이 보조금 지급 조항이라든지 이런 AMPC 요. 것들은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줄이거나 아예 뭐 없애버릴 수도 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얘기가 돼서 그렇게 되면은 네. 지금 안 그래도 요즘에 뭐 전기차 캐점 이래 가지고서는 네. 미국에서도 수요가 일치 예, 좀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줄고 많이 있잖아요. 줄지는 않았는데 성장률이 굉장히 그렇죠. 낮아졌습니다. 네, 네. 낮아져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보조금까지 없어지면은 전체적으로 뭐 전체적인 전기차 수요가 줄고 그러면서 또 배터리 수요도 줄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지금 미국에다 해놨거든요. 네. 배터리 업체들이. 네. 이제 그럼 배터리 업체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자동차 배터리 업계는 어쩔 수 없이 미 대선 돌풍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네. 2차 전지 분야도 결국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예. 게 그 2차 전지 이제 배터리가 2차 전지인데 예. 그런 게 결국은 바이든이 그러니까 저기 해리스든 아니요. 그 트럼프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경우에. 해리스가 되는 경우에는 네. 오히려 이제 바이든 정부보다도 더 친환경 친환경 쪽으로. 쪽에 강조를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지금 캐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팔리는 부분을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이 트럼프가 되면 이제 아예 없애버릴 가능성이 누가 있다는 되느냐에 거죠. 대해서 아주 예, 예. 명함을 그러니까 하고 이제 엇갈리겠네요. 전기차는 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안 팔면은 뭐 하이브리드나 이런 거 팔면 되거든요. 네. 근데 배터리 업체들은 배터리는 이제 대안이 없는 형태죠. 네. 그리고 이미 투자는 다 이루어졌고. 아 그래요. 예. 그 방위 산업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던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신다면요. 예. 네. 일단 우리 바이든 정부하고는 굉장히 이 동맹 차원에서 그 군사적인 어떤 협력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방위 산업 분야에 있어서 뭐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이라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이걸 체결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뭐 상호 공동 R&D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조달 시장 상호 개방이라든지 이래서 이제 이런 방위 무기들의 이 교류를 굉장히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우리한테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한 기술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쉽게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무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결국은 우리 방위 산업이 발전하는데 애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기에 종식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네. 아무래도 세계 그 방위 산업 수요가 네. 위축이 되는 형태가 돼서 우리 그렇겠죠. 수출이 좀 네. 두드러들고 이 중동 문제도 좀 있습니다. 중동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인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무기 수출 별로 안 하거든요. 미국이 이거 좀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는 이제 그런 거 별로 그렇게 고려를 안 해서 경쟁이 이제 중동 시장에 이런 데서 생길 가능성도 좀 존재하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트럼프가 되는 경우에 우리 방위 산업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는 그런 상황. 그 이제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잠깐 좀 봤었는데요. 제약 바이오 분야는 대선 결과 상관없이 그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그 얘기도 잠깐 좀 해주십시오. 그 사실은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고 이제 공급망 조사를 했고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바이오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원재료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이 제약 제조 그러니까 뭐 CDMO 그 위탁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굉장히 크게 중국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이 의학이나 바이오 이쪽 부분은 그 굉장히 그 어떤 안보와 관련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미국이 그 해외에 맡기는 것보다 특히 이제 그 중국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네. 자체적인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은 동맹을 활용하는 형태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그 생물보안법이라는 네, 네.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주요 핵심이 중국을 배제한 네. 이제 바이오 의학 산업의 네. 공급망 구축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미중 갈등은 어쨌거나 좀 심화될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미 주요 수출국인 우리 한국은 누가 되더라도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자국 중심으로 하는 것에 그 불똥의 그 피해를 좀 입을 것이다. 불똥이 우리한테 튈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 정부 산업계 어떤 전략으로 지금 좀 대처해야 할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세계 전체적으로 그 중국을 배제한 형태의 어떤 새로운 공급망 구축이라는 게 뭐 어느 정부든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도 사실 미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한테 좀 불리한 측면들이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을 배제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러면 중국을 대신해서 이 공급망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은 네. 한국이 거기에 있어서는 가장 좀 뭐 그 차순위로서는 그 적합한 그런 국가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새롭게 구축되는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을 찾아 나가는 게 이제 일단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자동차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수출의 그 50% 이상을 지금 미국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그 현지 생산도 또 많이 하면서 그럼 기타 다른 분야들도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미국 의존도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고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너무 치중돼 있는 그 무역 통상이라서 이 부분을 좀 다원할 필요. 요즘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서 뭐 저쪽 동남아나 인도나 뭐 이런 쪽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의 관계를 좀 그 뭐 넓혀 나가는 그런 형태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 기술 네.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첨단 제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 제품을 안 쓰면은 안 되게끔 하는 이제 어떤 그런 기술적인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어떤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생산 자체보다는 네. 그에 따른 기술이나 서비스나 기타 뭐 기본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를 단순히 그 생산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기타 다른 쪽으로 좀 이제 전환을 하는 산업 전략 정책이 좀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예. 그러는 어쨌든 그
예전에는 산업정책은 우리나라에 뭘 많이 이렇게 생산을 하는 게 중요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